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영철이라고 하고요. 팜플렛 그 브로셔는 제 거 얼굴 보시면은 브로셔 같이 보면서 뭐 아니면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제 소개 잠깐 드리면 강의는 20년 차고요. 대치동에서 수업한 거는 18년, 올해가 18년째거든요. 그리고 어, 일단 저는 반이 두 반이에요. 한 학년이 항상 두 반을 운영을 하고요. 어, 1학년 때 지금 같이 해왔던 애들이 두 반 그대로 있고 한 반은 목일반이고 한 반은 화토반인데 이름을 보시면 요 반이 좀 잘하는 반이고 요 반이 조금 아랫반이고요. 그러니까 애들 구성을 보자면 내가 요 동네에서 이제 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요 반 쪽에 있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요 아랫반은 4등급, 5등급 정도 나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고1하고 고2 내신은 그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2 내신의 기출은 고1 때 나오는 모의고사, 고1 때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고1 때 나오는 기출은 고1 기출만 나오는데 고2 때 나오는 기출은 고2하고 고3 께 같이 나와버려요. 수능 문제. 그래서 1학년 때 모의고사 그 양하고 내신 대비를 하는데 2학년 때 모의고사를 공부해야 되는 양하고 차원이 달라요. 아예. 그래서 고2, 고3 모의고사 문제들, 수능 문제들까지 내신에 거의 왕창 내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모의고사 파트가 조금 1학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쭉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센을 풀든 뭐 마플을 풀던 그냥 보통 학교 시험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유형들이 한 70% 깔리고 비율은 좀 다른데 한 30%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로 내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 올림포스랑 수특이랑 부교재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고2인데 고3 수특을 부교재로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뭐 광남이랑 몇 군데 있고요. 자밀이랑. 그 다음에 뭐 좀 바꿔서 내는 학교들이 있고 구성은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진짜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시니까 그냥 넣어놨어요. 당연히 기본기 중요하고 수업하는데 기본기 안 하고 그냥 훈련만 시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시니까 넣어놓은 거고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아니면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제일 2학년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애는 수시 포기했고 정시로 가야 돼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 소리 하는 순간 애들은 면제부가 돼요. 그러니까 고2에서 선생님 저는 정시 갈 거예요라고 하는 소리는 고2에서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걸 어머님이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 내신하기 싫으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겁나고 무섭고 힘들고 그러니까 애들은 피하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면 정시로 하자. 그 순간 애는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고2에서 수시 포기하고 학교 내신 안 하고 수학에서는 그래요. 수학에서는 그런데 고2에서 학교 내신 안 하고 저는 정시 준비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수학에서는. 그냥 고2 내신 자체가 그대로 정시든 수시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 그대로 수원수투 들어가고 학교 내신하면서 고2 때 수원수투하는 기출 문제들은 고3 가서 그대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고3 수업을 한 2년 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2까지만 딱 수업을 하고 이제 애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시대인재도 가고 뭐 누구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애들 성향에 맞춰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가면은 대충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 가서 듣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보내놓으면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해요. 뭔가 다 봤던 문제 같아요. 그런데 고2 내신하면서 고3 문제 거의 한 기출은 거의 다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랫반 쪽에서는 그걸 다 못 봐요. 아랫반 쪽에서 그걸 다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하는 애들한테 고3 애들 킬러 문제들을 줘봤자 그거 하니라고 앞에 있는 엄한 거 다 틀려버린다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학원을 가든 탑반이나 1, 2, 3등급 정도, 3등급 초반 정도 되는 애들은 고3에서
어려운 문제들까지 손을 대야 돼요. 그래야 학교 내신도 성적이 나오고 고3을 봤을 때도 고2 내신을 하면서도 고3 것까지 어느 정도는 해놔야 고3 때 미적한이라고 미적할 때 수원수도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때 조금 덜 힘들어요. 예, 그래서 고2에서 자꾸 어머님 쪽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그래 정시로 가자.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애는 공부 안 해요. 백방 안 해요. 예, 그냥 중간고사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 4번 시험 제대로 보는 게 그냥 정시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수시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1학년 내신만 봐도 아 수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 객관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절대 어머니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알고는 계시대. 딱 애들이 면죄부를 얻게 돼요. 예. 핑계가 될 뿐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소리는 웬만하면 어머님께서도 웬만하면 그냥 학교 내신 따박따박 수학은 다른 과목은 사실 수능에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수학에서는 절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1학년 이제 거쳐왔으니까 아시잖아요. 시간 엄청나게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 첫 번째 내신에서 핵심은 스피드예요. 봤던 문제 정확하고 빠르고 간결하게 푸는 게 핵심이고요. 집에 와가지고 시간이 모자랐어요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4번 시험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일단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얘기 있죠. 아는데 틀린 거, 실수하는 거. 그래서 내신에서 점수 말아먹는 건 이 2개예요. 그렇죠. 1등급 하는 애하고 1등급 후반 쪽하고 1등급하고 3등급 초반까지 저는 애들 실력이 비슷하다고 봐요. 수학 실력이. 그러니까 사실 1등급 후반하고 3등급 초반하고 학교 시험지 문제 수로 따지면 많아봤자 3문제예요. 2문제에서 3문제. 근데 시험 보고 오면 거의 애들 대부분 다 2~3문제씩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실수까지 해가지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건데 이 2개를 해결해야 되고 이 2개가 사실은 같은 데서 나와요. 스피드도 그렇고 실수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풀이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10줄짜리 문제가 있고 20줄짜리가 해설이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실제로 빠르게 제대로 개념 들어가 있고 빠르게 접근하면 진짜 한두 줄에 풀리는 문제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들은 맨날 그걸 하니까 애들은 힘들어도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기 깔아놓는 건 당연한데 애들 시험 보러 갈 때는 정말 애들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게 개는 키우지 않는데 그 개는 훌륭하다 그 강영욱 그 유튜브 되게 많이 보거든요. 개는 좋아해서. 근데 개는 못 키워요. 와이프 때문에. 근데 보면은 똑같아요.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강아지에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진짜 수학 기본기 깔아놓고 똑같은 문제들 변형된 문제들 계속 앞에 임쌤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반복해서 변형해서 계속 연습시켜야 돼요. 1등급 하는 애도 2주 지나고 나면 문제 가물가물해요. 어려운 문제들은. 그거 2번씩 3번씩 똑같은 거 변형시켜서 풀려야 되는 거고 진짜 제 수업의 특징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수업의 특징은 진짜 긴 풀이를 정말 짧게 가려고 애들한테 그걸 좀 많이 연습시키는 그런 게 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거 반복시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반하고 좀 차이점은 저는 조교를 쓰지 않습니다. 클리닉 제가 직접 하고요. 그래서 저희 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탐 뭐 시대인재 다 대형 강의들이 있긴 하지만 대형 학원 안에서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 반이 아닌 반들도 많아요. 저희 반 많아봤자 25명이고 보통 한 15명에서 그러니까 20명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반에 애들이 적을 때는 한 15명 정도. 그래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거의 대부분 저희 반들이 그런데 그러면 조교까지 안 써도 돼요. 그냥 제가 애들 모든 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 평일날도 잡아놨고 주말에도 아예 낮에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고2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이 2반이 있는데 목일반이 잘하는 반이고
일요일 날 낮에 1시부터 싹 비워놨어요. 심지어 학기 중으로 들어가면 일요일 날은 아침에 10시부터 제가 와서 클리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저녁 6시인데 보통 한 빠른 애들이 한 2시쯤 점심 먹고 와요. 다른 학원이 없으면.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는 좀 잘하는 반이어서 한 1, 2, 3등급 하는 애들인데 한 3시, 4시쯤 되면 반의 인원이 한 60%가 와 있어요, 낮에. 그래서 공부하면서 질문할 거 질문 다 하고 앞에 제가 싹 비워놨고 제가 다 질문 받습니다. 예. 그리고 요반은 1등급이 당연히 1등, 1, 2, 3등급이니까 1등급이 목표고 요반은 4, 5등급 나오는 애들이어서 일단 3등급이 목표예요. 4, 5등급 나오시는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3등급 뚫기가 엄청 어렵다는 건데 그걸 한번 딱 뚫고 나면 1 끝자리가 보여요. 2가 보이고. 예. 한 번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3등급에 한 2번 정도 안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1, 2가 보여요. 예. 그래서 요반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제가 낮에 싹 비워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점심 먹고 오기 시작해요. 근데 물론 이 반 애들은 적게 와요. 그렇죠. 예. 잘하는 애들은 자기 욕심도 있고 그래서 와서 질문할 거 다 하는데 요반 애들은 제가 조금 더 불러야지만 오는 스타일이고 어쨌거나 주말에 앞에 다 비워놨고 평일날도 다 비워놨고 제가 직접 채점도 하고 오답 노트도 만들어주고 제가 클리닉도 직접 하고요. 그러니까 조교가 질문 받는 거하고 아니 제가 받는 거하고 달라요. 강사가 받는 거하고 조교가 받는 건 질문 자체 그러니까 수업이 연결이 안 돼요. 풀이 자체도.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직접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수업 구성은 다른 반들하고 비슷하게 테스트 보고 뭐 진행하고 클리닉하고 보통 11시쯤에 가고요. 애들 2학년 후반쯤 되면 욕심 생겨가지고 12시 이렇게 남는 애들도 있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11시까지 남겨놓고 그날 틀린 거 테스트 틀린 거 다시 고치고 확인받고 질문하고 그래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뭐 반복은 항상 하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과제장으로 다시 내고 다시 테스트 보고 다시 오답 노트까지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예.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정도고요.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1학년 동안 1학년 지내면서 학원을 한 번도 안 바꾸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학원을 한 3번 이상 바꾸셨으면 애들 성적이 안 올라요. 예,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고 어느 정도 좀 선생님 취향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쳐도 취향이 좀 애들마다 또 선생님들 맞는 게 다르거든요. 좀 맞는 선생님들 좀 잘 찾아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가셔야 성적이 올라요. 그래서 많이 바꾸시면 안 되고 옮기는 타이밍은 딱 학기 바뀔 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방학 시작할 때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예. 지금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나 1학기 때 결정하셨으면 기말까지 가세요. 그리고 원하는 성적이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여름방학 시작할 때 바꾸셔야 돼요. 여름방학 끝날 때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울방학에서 이제 3월 달 지금 설명회 하고 있는데 방학 시작할 때 바꾸라는 말은 조금 학원에서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바꾸는 타이밍은 방학 시작할 때예요. 네, 그것만 지켜주시고 한 6개월 이상 가셔야 돼요. 3개월 만에 시험 보고 바꾸는 거는 성적이 애들이 안 올라요. 선생님이 바뀌면서 흐름이 끊긴단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 팜플렛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